예비 고1이 아니라 현재 중1, 중2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뭔가 차별화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영재고 입시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입시 전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앞서 보신 것처럼 영재고, 과고, 서울 지역 자사고 빼고 나머지 광역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성적을 1단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통해서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모든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성적 관리는 기본이고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을 기반으로 한 면접 전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면접에 대한 준비는 학생부와 자소서 관리다. 그럼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각 학교의 자소서 문항을 보면 그 학교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세종과학고는 네가 우리 학교를 왜 지원했고 지원한 다음에 어떠한 진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그 내용과 더불어서 중학교 때 네가 너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써봐. 2번, 네가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독특한 탐구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써봐. 그리고 네가 중학교 다니면서 수학과 관련돼서 다른 학생과 다르게 너만의 관심사를 갖고 탐구했던 사례가 있으면 써봐. 그리고 네가 누군가와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성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써봐. 이렇게 돼서 글자 수를 보시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탐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고 진로 목표와 어떤 진로 목표를 관리했던 생활의 내용 그리고 태도와 인성을 평가한다. 자, 하나고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 자기주도 학습 영역, 네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던 과정. 자, 그렇다고 저 플래너 써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안 쓰죠, 요새는.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던 탐구의 결과를 쓰죠. 그리고 네가 우리 학교를 왜 지원했고 그 지원한 이후에 어떠한 진로 목표를 향해 달려갈 건지 써보고 네가 타인과 함께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성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써봐. 그리고 이 두 개의 사례를 총 1500자 이내로 정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국제고 외고도 똑같죠. 앞서 자사고랑 비슷합니다. 네가 스스로 목표를 갖고 학습한 내용과 우리 학교를 왜 지원했고 우리 학교 와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건지를 써보고 너의 인성이 얼마나 사람을 대한 태도가 얼마나 올바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지에 대해서 써보되 두 개 내용 합쳐 1500자 써봐. 보통 1000자 내외로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고 한 500자 내외로 인성 내용을 쓰죠. 자, 모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핵심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관련된 태도를 평가한다. 결국 그 내용이 자소서에는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요 특이한 내용 속에 그런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어야만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성적은 기본, 그런데 합격 여부는 이런 자신의 진로 목표를 향한 준비 과정과 결과의 퀄리티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고등학교 입시의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역량을 드러내는 결과물들을 학교생활교육부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진로 목표, 전공 목표를 갖고 어떠한 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야만 그 학교에 맞는 어떤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내 수준보다 상향된 어떤 수준을 지향하는 도전의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현재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너의 진로 목표나 전공 목표를 언제 결정했니?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결정한 아이들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특목고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영재고 과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남는 특목고니까. 영재고 과거를 지원하고자 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혹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한다면 초등, 중등 때 이미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설정한 것 이외에 결과물을 만들어 놓는 활동을 미리 해 놓은 학생들만이 그런 입시 관문을 뚫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느냐? 이건 진로 상담에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항공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러면 나의 흥미와 나의 적성,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 나는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잘해. 그런데 우리 엄마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이 최고래. 그래서 나는 공무원을 선택했어. 이러면 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흥미가 없는데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뭔가 선택은 그냥 엄마가 원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흥미와 적성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불확실한 선택.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잘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항공우주과학자가 되고 싶고 나는 수학과 물리를 너무 재밌어하고 지구과학 너무 재밌고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 정도 수준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없어. 야, 네 정도 수준으로는 항공우주과학자가 될 수가 없어. 그냥 공무원 해. 그러면 나는 이미 어떤 선택을 했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나의 선택을 지지받지 못하고 응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선택의 확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로 무선택. 이거는 진로 성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왜 직업을 벌써 결정해야 돼요? 나 그냥 평생 엄마 옆에 살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많은 성인들이 20대 청년들이 취업 지원을 해봐도 안 되고 뭔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잘 안 구해지고 뭔가 취직은 되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것들은 아니고 입사는 했는데 자꾸 난 깨지고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해져서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게요 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패배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진로 성숙도가 낮아져요. 왜? 자기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들도 뭔가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에 성공의 경험을 자꾸 시켜주셔서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시는 활동을 계속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의 모습을 계속 육성해 주셔서 아이들의 자긍심과 에너지, 성적을 잘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좋은 고등학교의 입시 실적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일반고로 간다 하더라도 일반고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다.